거죠. 이제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을 길은 당분간 없는 겁니다. 권력이란 것은 강제력이니까. 강제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권력이란 겁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불확실성한 시대로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다.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겠다.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드는 건 좋은데 시장을 너무나 당황하게 만들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를 경기 침체의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언론들이 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웬만한 배포나 이런 간담을 갖지 않고서는 맞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맞서지 않습니까? 경제학자들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정책 전환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관세 철회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온스당 35달러의 환율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기로 협의했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과 전시 동맹국들이 만든 협정을 뒤집기로 한 리차드 닉슨 대통령의 1971년도에 금태한 정책의 철폐와 맞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방송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큰 충격을 주는 정책을 지금 시행에 옮긴 겁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라든지 후폭풍에 비해 가지고 한국의 언론들은 너무나 조용히 다루는 것 같아. 뭐 난리법석이 난 겁니다. 세계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는 그런 종류의 무한대로 접근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을 다 봉쇄하는 겁니다. 통행세를 내든지 아니면 물건을 판들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항상 경제학자들도 고정관념이 있는 겁니다. 선입견이. 경제학자들은 관세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자유무역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저는 그러나 실용적인 시각을 갖기 때문에 미란 보고서를 보고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옳은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겠지만 스테판 미란 박사가 상호 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기축통화를 유지하는 비용을 다른 나라하고 좀 나누어 가져야겠다 이런 구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나 뭐 당장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1970년대 초 닉슨이 근본위기에서 벗어난 이후에 미국의 세금 거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가장 큰 시도가 될 것입니다. 이게 한 에코노미스트 이야기인 거죠. 자신의 은행이 고객들에게 시장이 더 크고 광범위한 관세의 위험에 대해 너무 안일했다고 조언해 왔지만 수요일 발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큰 정책이 우리가 내부 문제에 이런 골몰한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그에 충격을 받은 거죠. 주가가 폭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양반 정확하게 보네요. 그냥 세금 올린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 사람은 해석하는 겁니다. 더 높은 세금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건 아닙니다. 관세 이권을 세금으로 보는 겁니다.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 당시보다 훨씬 더 다양한 상품을 커버하게 됐는데 베트남에 주로 생산하는 나이키는 신발의 절반을 베트남이 생산하며 46%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만 한국 전역의 소비자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이 25%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 이제 일정 부분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 경제가 뭐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고 그냥 당장 이번 분기에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의 이런 코멘트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정신 나간 정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건 별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원래 업자들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여러분들 1년에 1조 이상 정도의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거죠. 무역수지만 물건 수출 수입에 1조 이상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니까 이 상태대로 안 되겠다는 것이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런 고민을 대다수 사람이 하기는 힘든 겁니다. 하물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반적인 전반적인 비판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야, 저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는 정책인데 야, 저 정책이 과연 성공하겠느냐 이렇게 관전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비판적인 시각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제가 고정관념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거죠. 미란 보고서를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인식이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무역 적자를 경제 약세의 신호로 간주해 왔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적자를 줄이는 시도에서 외국은 미국 국채 매입을 줄이거나 미국 주식 부동산 및 민간 부채 시장에 투자할 잉여 자본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무역하고 자본 무역 흐름하고 자본 흐름하고 결별될 수가 없으니까 이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게 되면은 미국 정권 시장에 유입되는 돈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진정한 고통은 전 세계와 맺은 자본 흐름 협정의 붕괴가 될 것입니다. 자본 흐름 측면을 깨지 않고 무역을 끊을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미국 정시를 향한 이런 자본 유입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현재처럼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 만성적인 적자로 가서는 미국이 너무 큰일을 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젊은 경제학자 아이디어를 그냥 산 겁니다. 정신 나간 주장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뭐 당장 경기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내년 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조이지만 결국은 이제 경제정책을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관리들은 긴축 정책을 요구하는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에 더 집중할지 느슨한 정책을 요구하는 실업률 상승 위험에 더 집중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는 자본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이번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보면서 미국의 무역 수지 문제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것 미국의 무역 수지 불균형 문제 여기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름 수출입니다. 이게 수입입니다. 이 수평축은 1980년부터 보시게 되면은 모든 나라가 미국에 물건을 수출해가 여러분들 잘 살게 된 겁니다. 일본, 한국, 대만 미국이 시장을 제공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잘나서 잘 됐지 미국이 시장을 제공한 것은 자기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물건 사준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 틀린 이야기가 아닌데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갖고 미국 시장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미국에서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남기는 나라들이 등장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한국인 겁니다.
한국도 미국 시장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구조적으로 미국이 적자를 해야 세계가 돌아가는 경제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굵은 선이 무역수지 적자, 이 경상수지 적자일 겁니다. 그다음 밑에 이름 점선이 무역수지 같은데 점점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나라가 미국에서는 다 돈을 남기는 겁니다. 달러와 이런 기축통화가 유지되는 한 그거가 구조적으로 이런 변경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24년도에 중국이 2950억 불을 남겼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유럽이 2356불, 멕시코가 1710억 불 어마어마하게 남겼네요. 베트남이 1235억 불, 타이완이 739억 불, 캐나다가 642억 불, 일본이 685억 불, 한국이 660억 불, 엄청난 무역수지 여름 흑자를 남긴 겁니다. 그게 다 여름 미국 시장에서 수출해가 다 돈을 먹고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관세 정책을 왜 이렇게 이름들 저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느냐. 이게 미국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흑자를 남길 수밖에 없는 무역 교역국들이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다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 거고 다른 기존의 정치인들은 그리고 뭐 그렇게 이런 용감하게 추진할 내용도 없고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는 스테판 미란 보고서를 보고 이 아이디어를 적용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개혁을 시도한 겁니다. 개혁이란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한국 언론들도 대선 이후에도 계속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까지는 미국만 적자이고 대부분이 흑자로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고 먹고 살아온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름이 보시게 되면은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 보시면. 한국도 여러분들 뭐 내일 한번 자료를 찾아봐야겠네요. 그동안 한 대미 흑자가 얼마나 기록했는지. 상품, 수입, 수출, 의약품, 수입, 수출, 그죠? 석유, 수출, 수입, 수입, 수출, 자동차, 수입, 수출. 여기 이제 한국이 현대자동차가 많이 팔아 돈을 어마어마하게 남긴 거죠.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7,734억 불 2023년에 2024년에 9,184억 불 거의 1조 달러 정도 규모입니다. 1조 달러. 1조 달러 정도 되는 거죠. 재정 적자가 여름 거의 2조 달러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늘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요즘 참 신문 보는 게 힘드네요. 한국 신문 보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기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대통령